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이야기의 주제는 백호살, 즉 이 백호대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뭔가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백호살이라는 것은 이미 다른 영상에서 다룬 몇 가지 신살, 역마살이라든가 화개살, 도화살 이런 신살들보다는 좀 이론적으로 뒷받침이 근거가 충분치 않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잘 취용하지 않는 그런 신살이라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사실 신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살 외에도 수십 가지의 신살들이 있습니다. 생각난 김에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신살이라고 묶어서 표현하는 그런 용어는 잘 구분해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신살 중에서 신이라는 글자, 귀신이라는 글자 중에서 신이라는 글자, 그 글자에는 동일하게 귀신 신자라는 뜻이 붙어 있긴 하지만 그 작용은 결코 흉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즉 기란 작용을 하는 그러한 글자입니다. 약간 좀 신령스러운 기운 같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 신살이란 글자 중에서 이 살이라는 글자, 귀신이라는 글자 중에서 이 귀라는 글자는 그와는 반대로 약간 흉한 작용을 하는 매우 좋지 않은 어두운 그런 기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이고도 밝은 에너지의 이 신이라는 글자와 흉하고도 어두운 이미지의 귀나 이 살이라는 글자가 함께 쓰여지게 됐을까요? 귀신이라든가 신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왜 묶여서 표현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모든 것에는 음양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그 반면에 있기 때문에 함께 쓰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 두 가지 다 형체가 애매모호하니까 그냥 묶어서 우리가 신살 혹은 귀신이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백호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호살이라는 것은 그 의미 그 뜻 그대로 해석하자면 흰 호랑이에 물려 죽는다는 살입니다. 어떤 흉폭하고도 강력한 그런 어떤 것으로부터 그렇게 해를 입는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호살을 다른 말로는 혈광사, 즉 피를 흘리며 죽는다는 그런 또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무시무시하죠? 아마도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산에 호랑이들이 많아서 그 호랑이로부터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서는 호랑이로부터 피해를 입는 백성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 착호갑사, 그러니까 이 착호군이라는 별도의 부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호랑이를 좀 상대해야 하니만큼 강력한 정신력과 신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었고 또 훌륭한 무기들도 있었겠죠. 요즘으로 치면은 몬스터 헌터? 그런 쪽으로 한번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백호살을 오늘날로 보면 이 자동차 사고나 어떤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사고에 많이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위험한 일을 좀 염려하게 되는 그런 신살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백호살이 태어난 이유를 보면 몇 가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선 역학의 이 구성학과 기문둔갑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구궁도라는 거 거기서 유래되었다고도 하고 어떤 천간과 지지 사이의 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유래야 어떻든 여러분들이 굳이 그것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사실은 유용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백호살을 듣고 이해하는 데는 전혀 아무런 문제거리가 되지 않고 별로 의미도 사실 없습니다. 이 백호살은 현대적인 사주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난, 예를 들면 교통사고나 갑작스럽게 닥쳐지는 재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보는 그런 신살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백호살의 기란 작용, 밝은 면을 본다면,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기운이기도 합니다. 백호살을 또 다른 말로는 백호대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글자에는 큰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백호살이 좀 더 강력하게 작용할 때를 그냥 백호대살이라고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백호살이나 백호대살이나 그냥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리는 없으십니다. 이 백호살을 이 사주의 용어 중에서 우리가 십성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정관, 정인, 평관, 편인, 식신상가 이렇게 부르는 이 10가지의 십성 중에서 평관이라는 성분과 가장 그 성정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평관의 성정이 강력한 카리스마, 어떤 명령계통이 확고한 상명하복의 그런 직업군에 잘 어울리는 성격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백호살 또한 강력한 힘과 카리스마로 어느 상황 속에서나 그 상황을 휘어잡고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우두머리적인 기질, 리더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직업군을 논할 때 이 평관에 가장 어울리는 직종을 보자면 우선 군인, 경찰, 소방, 검사, 판사, 의사, 건설, 건축 이런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죽음으로부터
보호할 수도 있는 그런 직업군들이 보통 이 평관에 잘 어울립니다. 운동선수들 될 수 있겠네요. 무슨 격투기 선수나 아니면 이런 스포츠맨들 같은 경우도 이 평관하고는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호살은 그 평관과 흡사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호살을 가진 사람들은 이 평관이 가지는 그런 직종에 잘 어울립니다. 따라서 이 백호살을 긍정적인 쪽으로, 밝은 에너지 쪽으로 잘만 활용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패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부정적으로 쓰이거나 잘못 쓰인다면 다른 사람을 위태롭게 하거나 해롭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내 사주의 백호살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보면 연주나 일주를 막론하고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 이 7가지 글자가 천간과 지지에 있을 때 우리는 백호살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지를 보면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시나요? 바로 지지가 전부 토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행 중에서 천간과 지장간 속의 글자를 대입을 해서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 재미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7가지 경우를 우리가 백호살 혹은 백호대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백호살이라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이 백호살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런 성정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자기 사주 내에 이 백호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백호살이 다른 것으로부터 형충을 받거나 극을 받거나 아니면 공망에 빠지거나 이럴 때는 또 그 기능이 제한이 되거나 또 다른 형태로 모습이 변형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나름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사주로 가지고 자기 사주를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사주도 좀 보아줄 줄 아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특히나 여성분들의 경우는 자신의 사주에 백호살이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아들들이 결혼하게 될 며느리나 아니면 자기 딸 이런 경우에서 백호살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백호살이 가진 긍정적인 면이나 부정적인 면 양쪽 면 모두를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백호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 백호살과 더불어서 4대 흉살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살들도 아주 잠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4대 흉살이라는 것은 백호살, 괴강살, 양인살, 귀문살 이 한 4가지를 우리가 보통 4대 흉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외에도 수십 가지 신살이 있긴 하지만 그냥 이 4가지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백호살입니다. 백호살은 그냥 불의의 사고나 재난, 의외의 사건으로 다치거나 심하면 죽거나 아니면 불행한 일을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신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질이 강하고 고집이 셉니다. 다혈질에다가 약간 직선적인 성격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내 사전에 불가능한 없다는 어떤 강력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또 운하고 잘만 만난다면 크게 대성할 수 있는 그런 신살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괴강살입니다. 이 괴강살의 괴강을 한자로 풀면 으뜸 괴자에 별 이름 강자를 씁니다. 즉 으뜸가는 별이라는 뜻이죠. 그게 괴강살입니다. 어떤 고유의 강력한 카리스마나 뛰어난 상황 판단력, 분석력, 결정력 이런 것을 가져서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나 우두머리 기질을 나타냅니다. 남녀 공이 뛰어난 외모를 갖게 있기 쉽고요. 깨끗하고도 누구도 함부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괴강살이라 하더라도 운에서 꼬이거나 아니면 일주가 지나치게 약하거나 아니면 그런 괴강살의 형태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거나 할 때는 그 강한 기운으로 인해서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힘겨운 삶을 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양인살입니다. 어찌 보면 모든 흉살 중에서 가장 흉한 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름에서 보면 양양자에 칼날 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하다고 보기보다는 약간 흉폭한 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양인살이라는 것은 이 12운선이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 왕지에 있는 것이고 그 원리는 삼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배 욕구가 강하고 잘못 발현되면 흉폭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늘 칼날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비겁 특유의 그 특성으로 그 겁재 특유의 특성으로 이 재성을 무너뜨릴 때는 무정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일간이 약할 때는 강력한 지원군이 돼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쪽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쪽과 나쁜 쪽, 흉한 쪽과 길한 쪽. 자, 마지막으로 귀문관살입니다. 우리가 귀문살이라고도 하죠. 이 귀문살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초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무슨 귀신이라도 씌인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기도 합니다. 어떤 직관력이 보통 아니죠. 변덕이 심하거나
신경이 매우 예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통찰력이 있고 눈으로 다 보이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냉철하고 정확하게 어떤 그것을 찝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백호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백호살을 비롯한 어떤 신살이라 하더라도 좋은 쪽이나 나쁜 쪽이나 어느 한 면만을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나쁜 것은 미리 조심하고 자신을 잘 다스리면 좋은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경우에는 좀 더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서 자신의 풍요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